안녕하십니까. PHC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DD, 여태까지는 지금 한 거는 DD를 어떻게 다운을 받고 어떻게 압축을 해제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고요. 요 챕터 4 DD 적용부터는 이제 각 항목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요런 항목에 대해서. 요런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고, 항목 설명을 하면서도, 일부분은, 간략하지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DD 적용은 조금 영상이 좀 몇 개 나갈 것 같아요. 한 10개 정도, 혹은 10개 이상 정도, 좀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DD를 쓰려고 하면 이 영상은 이제 반드시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앞전 영상도 다 봐야 되고, 그 앞전 영상 안 보면 이 영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앞전 영상을 보고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와야지만이 로 데이터가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이런 값들이 문제가 없는 거지, 로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전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동평균값. 이동평균값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왜 보여요? 그럼 질문할게요. 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종목이 나스닥이죠? 나스닥 차트. 자, 여러분들, 이거 일봉을 띄워야죠, 일봉을. 자, OE평값이 얼마게요? 모르죠. 에이구, OE평값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올리면 OE평값 여기 보게 되면 연결을 띄워야죠. 연결하고 여기 튤립 띄우면 OE평값 딱 나오잖아. 15680 딱 나오잖아요. 안 되면 여기 띄우면 되죠. 5668 대략 5668이쯤 되겠네. 이렇게 값을 보기 때문에 늦다는 겁니다. 늦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으로부터 해가지고 5위편까지의 괴리는 몇 프로가 될까요? 에이, 그 모르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차트를 보실 때 그걸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겁니다. 현재 주가로부터 해서 5위평 현재 가격은 실시간입니다. 당연히 DD는 전부 실시간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휴장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고요. 장이 이제 열린 개장 시간에는 이런 값들이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여서 이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나한테 보여주고 나는 저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위평까지가 0.69%가 남은 거지.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여기 있다면 현재 주가보다 5위평이 0.69% 위에 있는 거예요. 물론 0.69% 여기 올라가다가 5위평에 머리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5위평에서 맞던가 아니면 10위평에서 맞던가 좌우당간 상승하면서 거기서 맞을 거라 이거지.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그냥 쭉 뻗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픽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김없습니다. 그 가게에 가게 되면 일단 주춤거려요. 주춤거린다는 게 상승을 쭉 가다가 머리 맞고 내려왔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얘가 그걸 돌파를 하고 간다는 거지. 그냥 못 갑니다. 그냥 못 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 MA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MA 값에 대해서 이렇게 빨간 것은 그 양의 값 위라는 거예요. 현재 주가보다 위에 있으면 빨갱이로 표시를 하고 빨갱이로, 현재 주가보다 밑에 있으면 파랭이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정배열, 역배열 바로 나오는 거죠. 예. 전부 다 빨갱이 값이잖아. 5부터 해가지고 122편까지 죄다 빨갱이 값이잖아. 근데 240은 마이너스 5.9%니까 마이너스 5.9%까지 더 추가 하락하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관적으로 보고 얘는 지금 역배열이구나. 역배열이고 지금 제일 가까운 게
그 OMA인데 OMA까지 가기는 0.69%니까 뭐 이제 지금 이게 금요일이라고 가정하에 금요일 날이었다고 한다면 0.6%, 0.69% 충분히 뚫을 수 있죠. 지금 현재 가격 상태라면. 그런데 뭐 금요일도 지금 버벅게 많이 움직였지만 만약에 월요일이다. 월요일이면 0.69% 뚫습니다. 당연히 뚫죠. 근데 10MA는 1.56%잖아요. 아, 그러면 10MA에서 얘는 머리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높다. 여기에서 1.56%. 왜 그런지는 여기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도 직관적으로 얘가 지금 역배열이다 정배열이다 바로 나올 수 있고 OMA 값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15704라는 걸 한눈에 바로 찍습니다. 바로 찍어요. 이걸 차트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5위평 저항받고 왔네. 12평에서 저항받고 왔네. 5위평 지지받았네. 뭐하네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좀 이게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잖아요. 여기 이거 왜 안 돼? 요거구나. 여기 지금 지지받는 모습 보이잖아요. 지지받는 모습. 그러면 이 당시에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값이 눈에 빡 들어오는 사람과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과의 대응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 저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뜨잖아요. 시간이 이제 지났으니까 값이 틀어졌겠죠? 근데 이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요 자리 값이 요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얘 지금 60MA 15054. 그럼 좋아. 15054보다는 15054보다는 15050이 낫겠네. 15550에 딱 진입을 하는 거죠. 뭘로? 매도로? 큰일 납니다. 매수로 진입을 해야 돼요. 매수로. 왜 매수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하루에 채울 수 있는 변폭량이 있습니다. 그 변폭량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짜리 음봉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잡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진입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오늘 빅숏이야 이걸 기대를 하고 있겠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걸.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당일날 움직일 변폭량을 채우게 되면 무조건 튕깁니다. 튕겨요. 그러니까 음봉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양봉이었다. 양봉이게 되면 어떻게 머리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가가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MA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MA 값이 얘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그러면 모든 MA 값이 종가로 다 끝나나? 아닙니다. 윗꼬리에 대한 가격도 있을 거고요. 밑꼬리에 대한 가격도 있을 거고 몸통에 대한 가격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걸 실시간으로 봅니다. 시가에 대한 오이평. 아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락이 걸려 있으니까 락 해제해야죠. 언락합니다. 나는 시가에 대한 이평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시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럼 시가에 대한 이평값들이 쫙 뿌려지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지금 현재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음봉인 상황에서 얘가 저가 평균을 내서 난 그 저가 평균에서 진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저가 평균 딱 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저가 평균을 딱 내고 난 다음에 그 저가 평균에서 대응을 하면 되잖아. 왜? 나는 아랫꼬리를 현재 기대하고 있으니까. 아랫꼬리를.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내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20%이 에러 아닌가요? 이게 지금 휴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0%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 때문에. 값이 빵으로 나오잖아요. DD의 값을 불러왔는데 DD가 장이 안 늘리니까 시고 저 값이 빵빵빵으로 끌리는 겁니다. 종가는 어제의 그 가격을 끌고 와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가 평균은 지금 잡아본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DD의 사용은 기본이죠. 장중에 바닥바닥 움직일 때 DD를 띄워놓고 쓰는 거지 지금은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얘가 양봉으로 막 올라가. 그렇다면 고가 평균에 대해서 매도를 보는 전략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고가 평균을 또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고가 평균에서 대부분 이 꼬리값 맞는 게 10MA 값에서 잘 맞아요. 꼬리값은 10MA 값에서. 그래서 빠른 진입은 5MA고요. 그다음에 좀 약간 안정적인 것은 10MA에서 잘 맞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값을 보고 차트를 보고 계속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0MA가 잘 맞더라. 그러면 고가, 시고서, 종가만 있느냐? 변동폭도 있습니다. 변동폭도 5일 평균의 변동폭이 있고 10일 평균의 변동폭이 있다는 것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 윗꼬리에 대한 평균값, 아랫꼬리에 대한 평균값, 그 다음에 몸통에 대한 평균값 이런 것들이 차트에서 알려주냐? 차트에서는 안 알려줍니다. 이건 별도로 계산하지 않으면 이 값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DD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사용을 해서 이 값들을 갖다 막 산출을 하고 내가 매매에 적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DD를 안 띄워놓으면 진입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짧게 이제 뭐 스케필성으로 뭐 한 40틱 전후를 먹기 위해서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HA60 가지고 진입을 해서 짧게 먹을 수 있는데 조금 길게 먹고 싶다. 그러면 진입하는 게 망설여지죠. 이런 값들을 보다가 안 보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진입 못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제공하는 건 종가다. 종가. 아니 5일평 말고 이게 뭐 6일평 보면 안 되냐? 7일평 보면 안 되냐? 그럼 6일평은 6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6일평을 보고요. 11일 평균 보고 싶다. 11일 입력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게 5일 평균, 10일 평균, 20일 평균을 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제공하는 값은 50, 20, 60, 120, 240이고 요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수치를 입력하시면 돼요. 굳이 여기서 뭐 13일 2평 값을 보고 싶다. 이런 건 의미가 없죠. 13일은 뭐 13일에 금요일인가? 이런 걸 입력을 하게?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값을 입력해서 그 값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시고 조종, 몸통,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것들은 모든 값들을 갖다가 딱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이게 다 로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 값을 근거로 해서 다 땡겨오는 겁니다. 이 값을. 이거 엑셀 아니면 계산 못합니다. 손으로 수기로 노트 펴놓고 이걸 계산을 해?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DD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2평. 그러니까 기본값은 종가의 50, 20, 60이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쓰시고 그 다음은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끔 값을 입력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통계값입니다. 통계값 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요거는 이제 통계에 대한 좀 개념이 좀 필요한데 통계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갔어? 스태티스틱스. 이거 쌔바닥이 안 들어가. 기본으로는 60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요. 여기서 잠깐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는 보통 이제 평균을 얘기하잖아요. 평균을 얘기할 때 이 평균이 의미 속에 뭐가 냐면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 근데 우리가 이제 값을 취할 때 그 산술 평균이 전부냐면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봉을 볼 때 이런 식으로 꼬리를 그리잖아요. 이 꼬리도 의미를 있지만 평균을 낼 때 이 몸통 값으로 전부 다 평균을 내버린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는 값을 툭툭 내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값들은 산술 평균을 취하지 않아요. 절사 평균이라는 걸 취합니다. 절사 평균. 절사 평균이 뭐냐? 값이 이제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가 있다 쳐요. 1, 2, 3, 뭐 12, 9, 10 있다고 한다면 절사 평균은
밑에 성적이 나쁜 놈, 요 놈 잘라내고 위에 성적이 너무 좋아. 이 놈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놈을 날리고 나머지 놈들에 대해서 평균값을 산술 평균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사평균을 취하고 나면 뭘 이제 막을 수 있냐면 순간적으로 탁탁 튀어 올라와 가지고 평균값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 외란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사평균을 취한다 이거죠. 그 간격이 좁다. 그러니까 뭐 한 5위 봉 5개, 10개 정도라고 한다면 뭐 산술 평균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갑자기 장대 그 양봉에 장대 음봉에 꼬리가 나와 버리게 되면 그 값조차도 이제 오차를 안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부분 이제 이렇게 봉 5개 정도, 10개 정도라면 산술 평균이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산술 평균만으로는 그 외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이즈가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60봉, 60봉의 봉 60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변폭비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위에 아래 날리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외란 값을 다 갖다 버리고 요놈은 너는 노이즈니까 갖다 버린다. 나는 요 부분만 평균을 취하겠다. 산술 평균을 취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20%가 뭐냐면 이렇게 나래미를 세워갖고 1, 2, 더더더더더 9, 10이다. 그러면 20%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 20%가 밑에 10%를 날리고요. 위에 10%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 가지고 평균을 낸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좀 이게 신뢰성이 있습니다.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뭐 추구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이 DD 파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DD 파일에 웬만하면 손대지 마라. 그런데 뭐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들은 사용자가 입력이 가능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나는 20봉만 난 계산을 할 거야. 그리고 변폭, 노이즈가 난 심한 거 싫어. 나는 변폭을 갖다가 나는 뭐 한 30%를 갖다가 다 잘라버릴 거야. 절사 평균을 30%를 줄 거야. 라고 하면 이런 값들을 다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껏. 근데 추천이란다. 기본값은 봉 60개에 20%예요. 그러면 그 값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 값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장황한 값들이 나와요. 이런 장황한 값들은 뭐 지금 여기 함수 보게 되면 이게 함수가 뭐 라운드 함수, 옵셋 함수, 스몰 함수 뭐 이런 함수들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식이 굉장히 깁니다. 이거 이 수식 하나만 입력하는데도 굉장히 좀 버거울 거예요. 뭐 하여튼 간에 이렇게 장황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서 값을 이제 저쪽으로 넘겨줘야죠.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값을 이제 땡겨다가 쓰는 겁니다. 어디서? 각 시트에서 스태티스틱스 통계값을 여기 통계값을 스태티스틱스 여기 있네. 통계값을 계산한 값을 이렇게 땡겨오는 겁니다. 땡겨온 걸 어디에 집어넣냐면 여기에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통계상으로 얘가 지금 뻗어나갈 때 오늘 이제 봉이 시작됐다 이거지. 음봉이 됐든 양봉이 됐든 시작이 됐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치 한도 내에서 움직일 거라 이거지. 저거 벗어나면 어떡할 건데? 벗어나면 손절 쳐야죠. 그건 물어 뭐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통계치 내에서 값들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전에 이제 예측이 깔리는 거죠. 그러면 이 값만 가지고는 바로 사용을 못해요. 왜 바로 사용을 못하냐면 봉이 이제 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봉이 이렇게 갔다가 처음에 꼬리를 달았다가 또 이만큼 갔다가 또 이만큼 꼬리를 달았다가 막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값이 얼마까지 뻗어나갈 건가 이걸 예측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추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 목표가라는 게 나와요. 이 통계 목표가는 요 놈을 근거로 해서 또 계산을 또 한 겁니다. 계산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계산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값을 산출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 얘가 뻗어나간다고 한다면 양봉으로 간다고 한다면 음봉으로 간다고 하면 이 값만큼 뻗어나갈 수가 있고 양봉으로 간다면 이 값만큼 뻗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유심히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거를 벗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어디? 요놈, 세 번째 놈, 끝에서 두 번째 놈, 요 놈에서 거의 대부분은 맞고 이게 이제 반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검증을 하고 수정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서 저 값만 보고도 지금 올 만큼 왔다 안 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값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을 해야 될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 값하고 실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 차트하고를 계속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계속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통계값이 반영이 됐는데 통계값의 끄트머리 값이 얼마였었고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 값을 돌린 게 이게 두 번째하고 요 세 번째 요 사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구나. 요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빨리 깨우치게 되면 돈은 못 벌어도 최소한 음봉으로 막 떨어질 때 무리하게 매도로 따라붙지는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리하게 매도로 따라붙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돈을 잃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양봉으로 쭉 뻗어나갈 때 더 갈 거라고 매수 따라붙는다? 아니죠. 매수게 대부분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진입한 자리가 맨날 꼭진 거지. 나는 더 갈 거라고 따라붙었는데 신나고 보면 거기가 당일 최고가인 거야.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값들을 잘 보시고 하여튼 요게 끝에서 두 번째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곤란하다는 거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절대 그 진행 방향대로 진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여기는 거의 끝물인 상태고 반등이 준비 중인 그런 자리다 보니까 더 이상은 그 방향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아이고, 영상별로 이게 15분씩 자르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15분이 다 넘기네. 15분을 맞추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번 그 챕터 4 DD 적용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동평균값, 그 다음에 통계값, 그 다음에 통계 목표값 이제 세 가지를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